자, 다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갑오개혁의 2차 개혁까지 봤었습니다. 1차 개혁은 여기 7월 달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서 실시했었던 정책들을 1차 개혁이라고 하지만 이때는 일본이 청일전쟁 하느라 바빠가지고 우리나라한테 간섭을 못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괜찮은 자주적인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사회 면에서 조선에 있었던 굉장히 악습들을 폐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뒀었습니다. 그런데 2차 개혁이 실시되는 8월이란다. 한 12월쯤에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조금씩 승세를 잡기 시작을 해서 이때부터 얘네가 이제 좀 안정적이니까 내정 간섭을 본격화시킵니다. 그래서 친일파 박영효를 데리고 왔고 군국 기무처를 폐지를 해서 어, 일본의 어느 정도 의도가 개입이 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마련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바로 이 지방관 권한 축소나 아니면은 내각 제도를 만들어서 왕권을 약화시키려고 했었던 것, 그런 것들이 일본의 의도가 많이 개입된 정책들이라고, 여기 특히 청나라에 대한 사대 관계를 청산을 하려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일본의 의도가 많이 개입된 정책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자, 그런데 그렇게 2차 개혁이 잘 되고 있었는데 일본이 이제 그 다음 연도였던 1895년에 2월 달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음,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완전히 이제 중국을 점령을 하죠. 그리고 중국을 점령하고 나서 얘네가 맺는 조약을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여기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게 나오죠. 시모노세키 조약은 여기 있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제 같이 조약을 맺고 했었던 건데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면은 얘는 항상 이걸 강조해. 청은 조선이 독립국임을 인정해줘라. 우리가 먹을 거니까. 일본이 먹을 거니까. 이게 항상 제일 처음에 들어가 얘네들은. 시모노세키 조약에. 이게 청나라랑 일본이 서로 체결했던 협상했던 조약이야. 그다음에 2조에 니네 전쟁 졌으니까는 랴오팅 반도, 이건 요동 반도라고 합니다. 요동 반도랑 타이완, 대만입니다. 지금의 대만. 대만 그리고 펑후이 제도 같은 것들을 일본한테 양도한다. 니네 졌으니까 이 땅들 내놔. 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가져가는 땅이 여기 요동 반도, 여기 뾰족히 튀어나온 거랑 여기 팽호 열도랑 타이완 섬들을 일본이 가져가요. 일본 소유로 이제 여기는 일본 소유의 땅이 됩니다. 이미 중국의 일부 지역이 일본 소유의 땅이 됩니다. 잠깐이지만은 이때 당시 잠깐 가져갑니다. 그리고서 니네 졌으니까는 돈 내놔. 배상금 얼마를 가지고 와라. 6년 동안 내라 라고 하는 건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은 돈도 얻고 그 다음에 땅도 얻고 그리고 이제 청나라로 하여금 조선을 포기하게 하죠. 그랬었는데 이때 여기 있었던 요동반도를 원래 딴 놈들이 노리고 있었어. 여기 보면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가 이걸 원래 노리고 있었어. 러시아도 원래 타겟은 중국을 먹고 한반도까지 먹는 거였었기 때문에 이거 요동반도를 일본이 먼저 가져가니까는 러시아가 열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유럽에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일본을 갈구기 시작해요. 여기 보면 러시아가 프랑스랑 독일 애들을 데리고 와서 일본한테 야 얘네 청나라한테 그 요동반도 돌려줘. 요동 다른 앞에 아까 여기 있었던 타이완이랑 펑후이 제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 자기들은 관심 없었으니까 요거 요동반도 돌려줘 라고 간섭을 해가지고 결국은 일본이 얘네 강대국들 3명을 못 이기잖아. 그래가지고 요동반도를 얘네한테 돌려줍니다. 이 사건을 일컬어서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삼국 간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랴오똥반도를 청에게 반환시켰던 사건을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약화되죠. 그리고 이걸 옆에서 보고 있었던 조선이 보기에는 와 누가 되게 세 보이는 거야 이제. 여기 러시아가 되게 세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먹힐랑 말랑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얘네 도움을 좀 항상 조선이 당시 제일 문제점은 지네가 해결을 했어야 된 건데 딴 나라한테 도움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야. 여기 러시아한테 도움을 얻으면은 우리가 좀 일본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또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청나라한테 항상 도와달라고 해서 지금 일본을 끌어들였는데
지금 일본을 끌어들였는데 지금 또 이제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죠. 그래서 특히 이것에 이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명성황후고, 러시아랑 명성황후가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일본이 결국은 명성황후를 어떻게 해버려요? 명성황후를 죽여버리죠. 이걸 바로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을미사변. 자, 고종이 친러 정책을 하고 당시 박영휴라고 하는 친일파가 그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음모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친일파들이 많이 좀 약해진 상황이었었고, 그 다음에 계속 친러 정책을 주도했던 이 명성황후, 러시아가 이제 힘이 세 보니까 친러 정책을 주도했는데 이 명성황후를 죽여버렸던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을미사변을 일으킨 다음에 친일파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이제 정책을 실행을 하는데, 이때는 일본의 영향력이 많이 약해졌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때 이루어졌던 개혁을 을미개혁이라고 하는데, 이 을미개혁을 주도했던 육일준이나 아니면은 아까 전 시간에 앞에서 봤었던 이 김홍집이 이 을미개혁을 주도하는데, 이때는 이미 친일파들의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약간 나름대로 자주적이고 괜찮은 정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일본이 주도하기는 했으나 우리나라 관리들을 중심으로 했었고 친일파들의 힘이 좀 약화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시 왕비가 죽어 있어가지고 일본한테 우리가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긴 했었지만은. 자, 그래서 주요 내용, 여기 나오는 내용은 전부 다 중요합니다. 자, 연호를 또 새롭게 만들어서 건양이라고 짓습니다. 건양. 앞에 1차 개혁 때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건양 1년, 건양 2년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연호를 사용을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이전까지 음력 달력을 썼었는데 이때부터는 양력 달력을 쓰죠. 양력. 여러분들이 이제 생일할 때 양력으로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나 뭐 어르신들은 음력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양력은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양을 관찰해서 달력을 만든 거고, 음력은 달을 관찰해서 만든 달력이야. 두 개가 근데 많이 비슷해요. 많이 비슷한데 음력이 이제 더 정확하다고 하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자, 요거 태양력도 이제 육일준이랑 김홍집이 중심이 돼서, 여기 육일준이 있지만은 김홍집도 이걸 주도를 해요. 김홍집은 그래서 1차 개혁 때부터 계속 김홍집, 2차 개혁 때도 여기 박영효가 주도했지만 여기도 김홍집이 같이 있었어. 김홍집, 여기도 김홍집 등등이 중심이 돼가지고 여러 개혁들이 실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게 3차 개혁이야. 그 다음에 단발령을 실시합니다. 단발령은 말 그대로 뭘 깎아라? 머리 잘라라. 당시 왕이었던 고종이 손수 자기가 직접 머리를 자르죠. 요거는 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고, 당시 단발령 때 자기가 이제 머리를 자르면서 위생에 좋고, 왜냐면은 조선 사람들은 요거 상투 머리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자르기 때문에 머리에 막 이가 득실득실하고 그래가지고 위생상 안 좋아서 당시 개화파들은 너무 미개하다, 이거는 너무 미개하니까는 머리를 자르자 왕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나라 단발 1호입니다. 고종이 머리를 잘라버리죠.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근데 당시 이거를 일본이 좀 시켰다고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양반들은 일본이 왕비까지 죽이고 우리 부모님이 주신 머리까지 자르라고 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의병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명성황후 시해와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한 의병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독립운동가로 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단발령이 실시가 되고, 종두법이라고 해서 당시 천연두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는데 당시에는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고, 그것의 예방 접종법이 종두법이야. 종두법, 천연두 예방 접종법입니다. 당시 천연두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 특히 인천에서 많이 죽었어. 인천은 외국 문물이 들어오는 개항장 항구 세 개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인천, 원산, 부산. 그 지역에 외국의 바이러스였던 천연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전파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인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갑신정변 때 중단됐던 우체국 업무가 다시 실시가 됩니다. 우체국 업무. 자, 그랬는데 이런저런 정책들을 하니까 이거 전부 다 친일파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죠. 특히 이것 때문에 그래. 명성황후 시해 때문에 일본 놈들이 명성황후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를 자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종도 얘네 일본이랑 친한 애들이 당시 친일파 자체가 완전히 나쁜 거는 아니라고 그랬어. 매국노가 나쁜 것이지. 여기 매국노는 여기 박영효 같은 사람들이 진짜 매국노야. 나중에 이 새끼가 우리나라 팔아먹는단 말이야. 일본 밑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놈이고. 그래서 친일파들이 너무 정책을 주도하니까 당시 고종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리고 심지어 왕비가 죽었기 때문에 고종이 뭐의 위협을 느꼈을까? 당연히 자기도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들었겠죠. 그래서 고종은 당시 러시아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러시아 외교관 건물인 공사관으로 피신을 합니다. 당시 고종 선글라스 낀 모습이야. 나름 좀 외국 문물을 잘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왕인데, 친일파들이 너무 이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하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서 여기 덕수궁에서 뒷길로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 러시아 공사관 건물로 이제 도망칩니다. 러시아 공사관 건물로 도망치면 이제 일본이 함부로 죽이러 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옛날 러시아 공사관의 모습인데, 지금은 여기 옛날 모습인데 지금은 딱 요 건물 하나만 남아있어요. 요거. 자,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천도를 했기 때문에 이걸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아관파천. 그리고 아관파천을 하면서 정부에 있는 모든 친일파들을 다 암살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뿌려서 당시 김홍집 이런 사람들이 다 피습을 받아요. 일반 국민들이랑 의병들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 사람 김홍집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 경복궁 앞에 광화문에서 백성들한테 돌 맞아가지고 죽어요. 친일파로 오해를 받아서. 왜냐면은 너무 일본하고 친한 그런 정책들인 이런 단발령, 아니면은 뭐 경찰 제도, 아니면은 뭐 신분제 폐지 이런 것들을 너무 급격하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쟤네 친일파다, 매국노다라는 누명을 쓰고서 죽습니다. 근데 김홍집은 좀 이런 걸 통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그렇게 맞아서 죽고, 6일주는 다시 한번 도망쳐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인지 일본인지 어쨌든 외국으로 도망치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3차 개혁인 을미개혁은 종료되게 됩니다. 이게 1895년도 을미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을미개혁이라고 합니다. 을미개혁. 여기까지가 가부개혁의 내용입니다. 가부개혁은 그래서 1차 개혁, 처음에 공국기무처 개혁, 그리고 2차 개혁인 홍범 14조 개혁, 그 다음에 3차 개혁인 을미개혁, 그렇게 세 개혁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그래서 가부개혁은 중단되기는 했지만은 이것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의미가 큰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냈었죠. 자, 그래서 먼저 좋았던 어떤 의미를 보면은 개화파의 개혁 의지와 동학농민군의 개혁 요구가 반영된 자주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다. 물론 일본의 강요가 있긴 있었죠. 일본의 강요가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일본 놈들이 국방력, 그러니까 군대를 좀 강화시키는 거는 허용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가부개혁은 단순하게 이제 사회적인 제도에서 뭐 신분제 폐지하거나 과거제를 폐지하거나 그런 거는 했었는데, 한국의 군대를 산다, 뭐 아니면 전함을 산다, 군함을 산다, 뭐 무기를 산다 하는 거는 전혀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자기네들이 나중에 먹을 때 한국이 무기가 많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자주적인 모습이 있기도 했었지만은 일본의 간섭을 받는 모습, 타율성의 모습이 같이 보인다는 거죠. 자주적인 모습과 타율적인 모습이 같이 보이는 그런 개혁이었었다. 그리고 괜찮은 정책 중에 하나는 특히 신분제도, 우리나라에 2000년 동안이나 유지가 됐었던 신분제도를 마련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 이념인 평등사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내각 중심의 정치 질서, 이게 의원 내각제야, 의원 내각제.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형성을 하는 정부인 내각 중심제를 실시를 하면서 왕은 정치적인 권한이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전제군주제를 좀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 하지만 이런 모든 개혁들이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실시가 됐고 민중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이 존재한다. 까지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가부개혁은 자율적으로 전개되기는 했으나 타율적인 모습도 있었다. 양면적인 특성이 있었다. 그 다음에 가부개혁에서는 중국 연호를 버리고 건양이 아니라 처음에는 개국기년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가부개혁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신분제도를 폐지했다. 맞죠? 그 다음에 가부개혁은 민중의 지지가 없었죠. 민중의 지지가 없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이 가부개혁에 대한 좀 분류를 다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진정한 의미의 가부개혁은 1차 개혁만을 가부개혁이라고 해요. 2차 개혁은 홍범 14조라고 합니다. 홍범 14조. 2차 개혁은 홍범 14조. 홍범 14조라고 합니다. 3차 개혁은 여기 나오는 을미개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넓게 얘기할 때 이 세 가지 1차, 2차, 3차를 다 합쳐서 전부 다 그냥 가보개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첫 번째 1번 문제에서 얘기하는 가보개혁은 섞여 있어. 섞여 있어. 이거 건양은 지금 1차 개혁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1, 2, 3차 다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이거는 1, 2, 3차를 다 얘기하는 거죠. 4번은. 자, 그 다음에 가부개혁에서 이루어진 개혁 중 갑신정변 당시 제기되었던 내용은 기억,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되었던 내용은 니은으로 답하시오. 중복 표기도 가능하다. 청과의 종속적인 관계를 청산하기로 원했다. 이건 갑신정변에서 제기됐던 내용이죠. 전제권을 제한한 것도 갑신정변. 신분제도 폐지는 둘 다 얘기했었죠. 이거 왜 두 개씩이나 있어? 기억, 니은, 기억, 니은. 그 다음에 이제 과부의 재혼을 허용을 했던 거는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국정을 일원화했었던 것은 기억, 갑신정변 때 얘기입니다. 갑신정변 때 호조로 일원화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우시오. 조선정부의 철병 요구를 거부한 일본군이 교정청을 폐지하고 공국기무처를 설치해서 개혁을 강요했죠. 2차 가부개혁 때는 홍범 14조라고 합니다. 가부개혁은 정치적으로 내각 중심의 정치를 실시해서 전제군주제를 극복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경무청을 실시해서 경찰제도를 실시했고 재판소가 설치돼서 사법권이 생겼다. 그 다음에 지방관의 권한이 약화됐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의병이 일어났다. 그리고 을미사변 때문에 이제 고종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는 아간파천으로 도망갔었다. 러시아 공사관이 아관이야. 러시아 공사관 아관으로 파천 수도를 옮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